듣는 블로그 9번째. 영화 킬링 디어 줄거리 소개. 영화 킬링 디어와 패왕별이의 스포일러. 송곳니, 랍스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콜린 파렐, 니콜 키드먼, 베리 큐어건 주연. 한 문장으로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다. 꽤 자란 딸과 어린 아들을 둔 부부 의사, 주인공 남자는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된 소년과 가깝게 지내며 그를 집에 초대한다. 자세한 줄거리. 심장 전문의 스티브는 딸 또래의 어떤 남학생을 만나오고 있다. 비싼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고 시간을 꼭 내어 만난다. 그를 집에 초대해 아이들과 아내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는데 딸은 소년을 이성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어한다. 스티브는 이 매력적인 소년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 하지만 소년은 무리하게 자신의 과부어머니를 스티븐과 이어주려 하고 불쾌해진 스티브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얼마 뒤 어린 아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마비 증상이 오고 병문안으로 온 소년은 스티븐을 따로 불러내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스티븐이 집도했던 수술로 아버지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복수로 스티븐의 가족이 죽어야 하니 한 명을 고르라고. 스티븐이 한 명을 직접 죽이기 전까지는 식구들이 차례차례 전신마비와 식음전폐, 피눈물을 겪다 모두 죽게 될 것이라 한다. 스티븐은 경찰을 불러 그를 내쫓지만 아들에 이어 딸까지 마비 증세를 겪고 음식을 거부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아내와 상의하며 고민에 빠진다. 소녀는 왜 스티븐에게 저주를 건 것일까? 수술 전 음주를 즐기던 스티븐은 몇 해 전 수술에서 실수를 해 소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수술이 잘 안 된 것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죄책감을 느낀 그는 장례식에도 가고 환자의 아들, 그 소년을 몇 번 만난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우연히 그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된 스티븐은 약 6개월여간 그를 만나며 친구처럼 잘 대해주었던 것이다. 이제 아내는 물론 아이들까지 소년의 저주를 알게 된다. 병원 치료는 차도가 없자 집으로 모두 돌아오고 식구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아이들은 비굴하게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 하며 어머니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내는 스티븐의 동료 의사를 만나 당시 수술에 대해 캐묻는 등 식구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이 죽는 것 대신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제안한다. 압박감에 시달리던 스티븐은 소년을 때려잡아 지하실에 묶어두지만 신체적 고문은 통하지 않는다.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내는 소년을 풀어주고 스티븐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 아무에게나 총을 쏘는 방식으로 희생자를 정해 죽이기로 한다. 결국 어린 아들이 죽고 남은 세 식구는 정상이 된다. 카페에서 스티븐의 가족과 소년은 마주치지만 서로 못 본 척하고 돌아서며 끝난다. 리뷰. 이 영화의 특징은 비인간적이라서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적 감정을 없애버렸고 그것은 사회 통념의 정서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라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아이를 죽이자는 부모의 결심이 비인간적이긴 해도 죽음 앞에 비굴해지는 인간적 심리를 무시하긴 어렵다. 이러한 모순이 불편하기보다 영화의 특징으로 느껴지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감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감정을 잘 살린 연출 덕분인 것 같다. 영화 패왕별이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나약한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인간으로 미루었을 때 마땅히 저지를 법한 행동이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과 비슷했다. 사이코패스 주인공을 내세우며 살해 등 범죄의 어떤 동기도 언급하지 않고 유의적으로 사건을 풀어내는 자극적인 영화들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간적이라서 또 비인간적인 것인가? 남편의 실수로 왜 나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며 묻고 결국 아이 둘 중 하나를 죽일 것을 제안한 아내.
엄마와 남동생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기세를 보여주고 혼자 살기 위해 소년을 찾아가는 딸. 제일 가엾어 보이지만 사실 그냥 가장 어리니까 그나마 정상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아들은 스티븐이 가족 3명 중 1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장 아버지가 싫어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비굴하게 아버지를 따라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 잘 듣겠다고 애원한다. 일단 나는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스티븐이 소년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충격이었다. 그래서 스티븐이 소년을 위로차 만나온 것이 납득이 됐는데 영화에서 속 시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성적 긴장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당신도 가족 하나를 잃어야 한다. 1단계 사지마비, 2단계 식음전폐, 3단계 피눈물, 4단계 죽음. 온 가족이 4단계를 거치기 전 1명을 죽여라. 랩처럼 뱉어놓으며 저주를 내리는 소년의 대사에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다음 충격은 아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버지에게 비굴하게 구는 장면이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어린아이가 기어가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에 응축시켜 놓은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아주 신선한 연출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딸의 모습과 식구들 몰래 소년에게 접근해 자신을 낫게 해주고 둘이 도망가자고 하는 딸의 모습을 교차 편집한 부분이다. 식구들이 딸을 앞세워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인가? 미끼로 삼는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플래시백이었다. 딸은 소년에게 접근했다가 실패하자 집을 나서 도망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내자 불안감에 마음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술술 뱉었던 것이다. 줄거리 소개와 리뷰는 여기까지. 이어서 여성관 비평과 결말 해석이 있다.